코로나가 약 1년 만에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7월 한 달 사이 코로나19 환자가 13배 증가했습니다. 곳곳에서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유튜버 전투토끼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성 공룡엑스포의 주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가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새 단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전시에 머물렀던 콘텐츠가 AI 기술과 미러아트 등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콘텐츠로 탈바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에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7월 한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13배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약국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추세지만 치료제는 동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보건소에서 수급받게 되는데 치료제 품귀 현상에 언제 약이 들어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개를 신청을 하면 하루에 1개가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수량이 부족하고 있고 수도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지방이 이런 현상이 되게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종식이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일상화됐으니까 독감처럼 좀 조심하자는 그런 나 자신을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경남도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7월 첫째 주 5명에서 7월 넷째 주 66명으로 한 달 사이 13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돼 경남에선 병원 12곳에 입원 환자만 집계하다 보니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아마 신고된 경우는 대개 아마 입원을 했거나 그러니까 항발 제제를 치료했던 환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환자가 없는 상태에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피부가 와닿는 그런 위기감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침과 38도 이상의 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정부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 등 모두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가명 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2022년 12월 27일 다음해 5년까지인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복권 없는 사면으로 정당 활동만 가능하고 2027년까지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모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면서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의 공무원 아내도 구속됐습니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청북도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를 넘겨받은 전투토끼는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투토끼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증거 분석 과정에서 A씨가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법으로 갖고 있던 도검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녕경찰서는 도검 2자루를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집에서 술을 마시고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검 2자루의 칼날 길이는 각각 53cm와 59cm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날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도검류는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4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주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는 개막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단순 전시 수준에 머물렀던 공룡 콘텐츠에 AI 기술과 예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입니다. 공룡 엑스포의 주 행사장으로 공룡 관련 전시관과 체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조성 40년이 지나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단순 관람형 위주의 콘텐츠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공룡 엑스포를 앞두고 당항포 관광지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행사 예산만 2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관광지 재생사, 경관 및 편의시설 리뉴얼, 움직이는 어복 공룡이 제작된다면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대한민국 공룡 1번지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 엑스포를 주관하는 고성문화관광재단도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메인 콘텐츠인 퍼레이드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4D, 5D 영상을 제작하는 등 콘텐츠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존 엑스포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공룡과 미러 아트존 등 체험형 전시를 선보입니다. 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새로운 서커스 도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컴퓨터 발달과 AI 발달 기술로 인해서 이제 말하는 공룡, 또 움직이는 공룡,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룡과 나를 주제로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33일간 열리는 2024 고성 공룡 엑스포. 고성군은 19일부터 당항포 관광지를 임시 휴장하고 공룡 엑스포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본격적인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라리아가 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기를 피할 수 있는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 차량이 산책로 일대에 연신 희뿌연약을 뿌립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곳은 풀숲, 모기가 주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산책로로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 산하고 인접이 돼 있어가지고 모기와 이제 날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낮 위주로 치고 이제 밤에는 이제 마을 주변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달 30일. 이후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되면서 경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개모기 수가 늘면서 감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고온다습한 서식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질병관리청이 하루에 발견한 매개모기 개체수는 6.5마리로 지난해보다 약 1.5배 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48시간 주기로 증상을 보이다가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경우 치사율도 낮고 사망 사례도 거의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야간에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 야외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밝은 색의 긴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집 근처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나 고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내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만큼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명문대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마약이 대학가까지 파고들었으니 이제 우리 사회에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겠죠.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단속에 걸린 마약 사범은 모두 9,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가 61%로 가장 많은데 10대도 3.7%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대학가에 이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죠. 4년 전 조사를 보면 20세 이전에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비율이 무려 18%나 되고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접한 경우가 60%였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젊은 층에 쉽게 파고드는 것은 추적이 어려운 외국 메신저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죠. 실제로 마약을 끊으려 시도해도 3분의 1만 1년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망했다는 역사를 기억하는 중국은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같은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지난 1월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부산경찰청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가 사건 현장을 보전하지 않고 물로 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라며 부산경찰청장과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6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고 강서경찰서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성과 등 2개 분야 20여 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사업 혁신과 레포츠 사업 확장 등 경영체제 개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도구 하리항이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도구는 이번 예비 대상항 지정을 통해 하리항이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관광과 레저 활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3회 마산어시장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마산어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마산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단체와 동아리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